19세 몇 쪽이죠? 네, 21쪽. 21쪽. 21쪽 19세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소설 아니야? 19세. 이게 작년 그 교육과정,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있던 작품이라, 이게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과에서는 1학년 때 실리기도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참, 그 이제 앞으로 뭐 희망, 꿈,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공감할 만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 특히 이게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이 있거든. 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17이면, 18이면, 19이면, 혹은 20이면, 21이면 그 시기에 맞는 경험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는 고민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해제부터. 소설 주인공 나. 주인공 나라고 했으니까 진짜 시점이 뭐가 되겠어? 1인칭. 그렇죠. 1인칭 주인공이 되겠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야, 이거 어른이 되고 싶어. 이게 이유죠.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지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농사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 거야? 부정적 반응인 거잖아. 긍정적 반응이었으면 깨달을 게 없지.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업을 이어나간다. 이러한 내용의 어른이 된 서술자. 회고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그럴 때 주의할 게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계속 보면 어른이 된 서술자가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래.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중간에 어른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줄거리를 보기 전에 오른쪽에 이게 제재 개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자전적 성격이 짙어서 성장소설 여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전적, 고백적, 회고적, 시간, 주인공이 13세부터 19세, 그래서 이제 19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점은 주인공 1인칭, 주인공 1인칭. 미쳤나보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한 조제, 뭐야 왜 그래, 한 소년의 꿈과 방황을 통한 성장.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건데 회고하는 형태로 순차적 구성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봅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 성적 호기심, 대관령 너머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 대관령 너머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소재가 하나 나오는데, 빨간 지붕. 네.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다. 빨리 돈을 벌어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다. 이거야. 지금 얘는 다른 거 없어. 앞에서 해제를 봤던 것처럼 얘는 오로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어른.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뭐냐면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고에 가는 것도, 지금 봐봐, 상고에 진학한 이유가 이거야. 빨리 돈을 벌어 농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야. 보통 상고에 진학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 지금 이제 특성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한 70, 80년대의 이제 상고에 가면 이제 은행원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은행원이 되면 이제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대학 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난해 근데 공부 잘해, 그럼 대부분 가는 게 상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좀 돈을 벌려고.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그냥 상고에 가는 이유가 내가 좀 은행원이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가 되는 거야. 궁극적인 목표는 농사에게 되는데, 그럼 농사의 또한 목표, 내가 농사를 지으려는 또한 궁극적 이유는 뭐였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봅니다.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 이게 왜 주산을 잘하지 못하냐면, 근데 맞습니다. 왼손잡이라서. 그래서 얘가 실제 이 작품에서 보면 계획을 하지. 다른 과목은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주산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게 해서 성적이 전체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성적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잘 안 맞는다 라는 어떤 명분을 쌓는 거거든.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주산 잘하지 못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그럼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그만둔다 하면 머리끄댕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봅니다.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계약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이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날 저녁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이제 바로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게 회고. 그렇죠. 회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회고죠. 사이사랑 오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 뭔가 자신의 결심과 그 다음에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뭔가 허락을 받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를 그만 가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의 목적은 대관령에서도 농사 짓는 거야. 고랭지 채소 농사, 고랭지 농사. 그런데 여기 20번째 줄 봅니다. 대관령엔 왜 또야? 그럼 전에도 간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대관령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부정의 반응을, 그렇지, 부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지. 남의 집 종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아니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 네 올해 나이가 몇이냐? 17살이요. 그러면 그건 20살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뭘 말하는 거겠어? 농사. 그렇죠. 지금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야? 시기에 맞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나이에 맞는 무언가. 그럼 지금 정수 이 나이 때는 아버지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할 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공부인 거야? 인생 공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도 농사가 뜻이다. 그럼 농사일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먼저 뭐부터? 공부부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볼게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이를 묻는 의도는 무엇인가? 청소년 시기며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 그 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중요하죠.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일깨기 위한 의도인데, 결국에 이거를 언제 깨달아? 이전 뒤. 그렇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야. 그래. 그 어른 말 들어서 뭐 나쁠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근데 사실 나도 아마 정수처럼 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래 맞아,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난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나 여기서는 정수에서 그런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거, 이게 좀 요새 애들에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쟁심. 너무 격한가? 넘어갑니다. 지금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 거니까 넘어갈게. 바로 본문 볼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나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뜻을 막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해? 이제 서로의 입장은 분명해. 그러니까 이게 타협의 지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봤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일단 너 자고 학교 가 라는 얘기인 거고, 그럴 때 이제 정수는 저 또 집 나갈 거예요 라고 또야 또 전에도 한 적이 있다는 거지. 또 이제 뭐 한 거야? 협박하는 거잖아. 나는 할 거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그것을 빌미로 지금 자신의 뜻을 자꾸 이제 관철하려고 있는 거죠. 이거 빼먹을 뻔했네. 여기 지금 9번째 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야, 지금 여기 아버지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앞에서까지의 대화 장면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죠? 누가 누구의 대화였어? 아들과. 그렇지, 아들하고 아버지의 대화였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 아버지의 대화였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자식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라고 표현하냐? 잘 표현하지 않잖아.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 장면에서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럴 때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임무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장면에는 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나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지금 아들내미가 말 안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화나서 어떡한 거야? 나간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이거 이제 잠깐 지우고 이제 여기까지는 장면을 통해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장면 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면 제시.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요 뒷부분 여기 읽어볼게요.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뭐 여기 마찬가지지. 그때라는 표현. 이 부분 보면 그때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회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고, 계속 볼게요.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면 여기에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뭐라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하나는 장면 혹은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극적 제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 뒤에는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장면 갈등 제시가 극적이에요. 네, 극적 제시라고도 이제 하는 겁니다. 계속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 결석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다시 결심을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의 태도가 좀 바뀌었나 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그 나와 아버지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학업을 그만둔다. 그렇지 말아라. 라는 거와 관련해서. 계속 봅니다. 결국 그 겨울에 길고 긴 줄달리기 끝에 그의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그렇죠. 성공한 거죠. 그래,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계속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이런 질문,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지금 이 부분부터 지금 표시했어? 지금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죠. 몇 번째 줄이야? 그 다음 페이지 6, 7, 8번째 줄까지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내용이 뭘 의미해? 지금 이제 어른의 시점에서 어린 날에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네, 설명이 되는 거죠. 어린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어른의 시점으로. 어린 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농사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어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편으로서 농사를 생각한 거다. 농사를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점으로 어린 날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농사를 선택했는지, 농사 선택 이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읽어봐야 돼. 봅니다. 30이 넘어, 여기 읽었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의 그때는 언제야? 30이 넘어서 지금 인터뷰했을 때를 얘기한 거지? 질문을 받았을 때. 요거는 이제 이때를 말한다는 거. 그날의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짓고 싶은 이유?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럼 이제 얘가 생각하는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와야겠지.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그럼 왜 유일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사실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농사를 생각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의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른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어른이 되려고? 그럼 어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렇지.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던 거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선택했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봅니다.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내기나 담배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을 봐.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른의 그 다음에 아이의 개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어른의 조건 뭐야? 경제권. 그럼 얘는 경제권이 있는 아이인 거고, 얘는 반면에 경제권이 없는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급한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다음해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이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화투를 칠 수 있어도, 그럼 이때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아이 같은 어른이 되는 거지. 왜? 경제권이 그렇지, 경제권이 있으니까.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낄 수 없는 것이었다. 왜? 경제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같은 어른은 나가 되는 거고, 어른 같은 아이는 형이 되는 거지. 여기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제 반대가 돼야 돼. 이 설명이 반대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면 돼, 반대. 계속 마지막 줄입니다. 그게 농경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농사 돈을 벌려고 했던 거지. 계속 볼게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화투를 치고 싶어서 어른이 된다가 아니라 앞에서 그 화투 얘기를 왜 꺼낸 거야? 예시. 그렇지, 예시가 되는 거야.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 관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농사를 그렇죠. 농사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거지. 환경이 그랬던 거야. 계속 농사가지고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어른이 되는 길이 나에게는 농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선택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나 대신 학교 다녀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다. 당연히 거절하겠지? 왜? 집안의 농사는 자기의 농사가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나는 대관령과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건 주관이 뚜렷해. 목적의식도 뚜렷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약속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에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를 갈 것.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을 다 읽을 것.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두 가지인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둘. 대답은 쉽게 한다만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와야 한다.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아버지가 공부를 원하는 이유, 단순히 공부 자체에서 성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 볼게요.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도 금방 눈에 보인다. 네가 대관령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됐어?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계속 봅니다. 지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를 볼게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허락해준 대신에 두 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한 의도, 자기 길을 찾는 노력을 게으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두 준 거야. 책도 보내주는 거지. 계속 두 번째 점 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이 일이 나가 지향하던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은지 확인해보고, 또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지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넣은 거지. 솔직히 첫 번째도 두 번째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계속 볼게요. 니도 이다음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뭘 말하는 거야? 자식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수용하는 거. 학교 다니기 싫다고 재선의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대단한 놈인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농사에 대한 이 길이, 농사에 대한 이 마음이 뭐라는 거야? 나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길이다? 꼭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죠. 아닌 거죠.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이죠.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진짜 띵언이지, 띵언. 몇 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권하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그만, 진짜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성적은 바닥이야. 그러면 내 지금 성적에 맞춰서 내 꿈을 포기해야 돼? 아니지. 재수하면 되잖아. 재수 안 되면 삼수하면 되고. 실제로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사실 절친은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반 했던 애야. 그런데 걔가 이제 반에서, 나는 이제 몇 명까지 있어봤냐면 45명 한 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40등에서 43등 사이에 있었어. 근데 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치대 다니는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삼수를 했네. 그래서 결국에는 치대를 갔습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성적이 안 되니까, 나 이거 하고 싶지만, 내 성적 때문에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 세상 살면 한두 해, 무슨 소리야. 인생 100세 시대인데. 5, 6년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내가 복학했을 때 어땠냐면, 직장 다니다가 국어교육과에 오신 분이 한 4명 정도가 계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학했을 때가 나이가 몇이었냐면 24, 25 이랬단 말이야. 25 정도였구나. 25이었는데 군대까지 다 다녀오시고 직장도 번듯하게 다니다가 자기랑 안 맞는 거지. 자기 어렸을 때 꿈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 다시. 그러니까 내가 25대 31, 32, 33. 그래서 학사 편입해서 3학년, 이제 4학년, 이제 2개년을 다니는 거죠. 거기에는 간호사다 온 누나도 있었어. 진짜야.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여기서 말한 거잖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이제 그제서야 그분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가고 싶었던 길을 찾은 거지.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계속 봅니다.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았다. 다시 이거 무슨 말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가 지금 이 선택한 게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라? 넌 너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선택한 것을 믿어준다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버지가 생각해 준다는 거지. 계속 봅니다.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자문들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필요한 것도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뒀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다 하나씩 그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 자식의 뜻을 이제 받아주기로 했어. 그러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딱 해주는 거지. 야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및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잘못 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생각할 게 그럼 나는 이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인 거지. 의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허락을 받았으니까 대관령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빨간 지붕의 별자, 빨간 지붕 이것 때문에 고랭지 채소, 고랭지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거거든.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장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끝났잖아. 갈등이 해소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건데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너가 어떻게 농사를 짓든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넘어갑니다. 당연히 나의 기분은 엄청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줄이네. 세 번째 줄부터는 이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인데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 동경. 그렇죠.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다 좋아. 지금 이제 다른 애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 책에다가 불도 지르고 그 다음에 교복에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대단한 거지. 야 이런 정도의 배짱이면 뭘 해서든 성공하지 않겠어? 형보다 배짱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14번째 줄입니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를 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비 이만큼의 신문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 풀칠해 놓은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거야. 이거 여기에서 또 한 번 자신이 지금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문지국에 가서 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나이 때는 이제 배달 알바 요거를 보러 온 것 줄 알았는데 신문지를 사고 그것도 꽤 많은 분량 1만 6천 장을 사는 거. 지금 당연히 포트 만드는 데 쓰려고 종이하군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을,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난 애가 아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별거 없어. 당연히 혼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도와준 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학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이 주변 친구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가 중요해.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둬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첫 해는 어떻게 된 거야? 성공한 거지. 성공.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 사서 타고 다니는 등 어른 행동을 하는 거지.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이거예요. 이거.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됐는데 뭔가 부족한 거지. 허전하대. 그럼 뭐야? 내가 정말 원한 게, 내가 바라던 게 지금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한 걸 했으니까 행복하고 만족감이 쩔어야지. 계속 봅니다.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 그러니까 지지난한 거냐, 작년은 성공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제 빨간 지붕에 대한 동경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라고. 어릴 때처럼 그만했다. 크게 이익 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았대. 왜? 이거 중요하죠. 왜 오토바이를 판 걸까? 지금 오토바이 사고 타고 다니는 거 뭘 의미해? 그렇지. 어른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팔았다는 얘기는 봅니다.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다는 결심 때문에 이거지, 이거. 그리고 이거. 됐어? 계속 볼게요.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야, 이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이게 겪어봐야 되는 거야. 겪어봐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겪지 않으면 몰라.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 갔던 승태 누나도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한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읽을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책을 읽으라는 이유. 아버지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정말 빅피처지. 형도 제대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재갈무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형이 봤을 때도 지난번처럼. 지금 이제 나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결심이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과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의 반응,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된 경위 혹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많은 걸 네, 여기서부터 우리 별표를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친구가 얻은 깨달음이라는 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다. 깨달음, 성찰, 반성하게 된 거지.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 이게 중요한 거지. 결국 뭐야?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이게 바로 허전함이 되는 거죠. 허전함. 앞에서 허전함을 느꼈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허전함을 느꼈다고. 왜?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체가 뭐인 거야? 후회인 거지. 내 선택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계속 지난해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지난 여름이야. 지난 여름. 그러니까 이게 딱 돈 벌고 올해가 좀 흐지부지 됐던 해인 거죠. 흐지부지 됐던 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그때 해에도 그 무렵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른. 그동안 생각했던 어른인 거죠.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 뭔데? 그렇죠. 공부인 거죠. 공부. 학업.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언제? 지난해 여름. 지난 여름 때. 그래서 여기 농사짓기 전후에 따른 나의 생각 변화 여기다가 별표해 줍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아까 그 허전함, 그 다음에 소외감,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하지만 그냥 허송세를 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죠. 또 아버지가 이제 명언제조기시요. 명언제조기. 하지만 그냥 허송세를 하는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뭐야 이게? 지금 그렇게 네가 선택했던 것이 네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해돋이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밭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네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계속 봅니다.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처음에 아버지가 상고 가는 것도 뭐 했어? 반대했던 거니까. 여기 볼게요. 아버지가 나의 농사를 노름이고 장난이라고 한 까닭은 뭘까? 아버지는 나의 농사일에 어른이 되어 평생 해야 할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죠. 청소년 시절에 방황으로 선택한 이 일이었다고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나이대에서 할 일,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돌아온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학업의 길이 누구야?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걸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길 바라는 거지. 계속 볼게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개. 그래,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습활동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 이제 나와 아버지의 갈등, 학업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농사 짓기 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지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것이 뭐였다?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인 거죠. 반성 성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이니까 성격,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간접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나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혹은 장면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제시가 된 거다. 그래서 요 나의 성격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음 문에 대한 나가 농사를 짓기 이전에 지녔던 생각과 지금 이거지. 나의 생각.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기 일, 중요한 건 이거야. 경제권. 이게 있어야지 자립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했던 거죠. 와. 19세는 강릉에서 나서 자란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야. 소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지. 소설적 형상화를 거친 자전적 소설로 주인공의 이름, 주변 인물과의 관계, 사건 등은 어떻게 다냐? 그렇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서 여기서 벌어진 일이 실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선택지에서 잘 봐야 돼. 이거는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